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해 볼 주제는요. 바로 채용 시장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가정환경 편견이라는 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네, 이게 참 민감할 수도 있는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조지 오웰의 소설 버마 시절 속 인물을 통해서 이 편견을 한번 들여다보고요. 이게 또 당신의 이력서 전략에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분석할 자료는요. 이 문제를 딱 정면으로 다룬 한 블로그 게시글인데요. 블로그 글이군요. 네, 소설 속 인물의 어떤 고정관념하고 또 오늘날 채용 과정 사이의 그런 미묘한 연결고리를 파헤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채용 과정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편견의 실체를 좀 이해하고 당신의 진짜 강점을 흔들림 없이 보여줄 효과적인 이력서 작성법을 합의하는 것.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조지 오웰의 버머 시절에 나오는 그 엘리자베스라는 인물부터 만나보시죠. 이분이 세상을 아주 단순하게 봐요. 네, 그렇죠. 선은 부유하고 우아한 귀족들과 동의하고 악은 가난하고 천한 노동자들과 동의하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이게 이제 그녀가 겪었던 과거 부유했을 때의 좋은 기억, 또 가난했을 때의 힘들었던 기억, 여기서 비롯된 걸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이런 믿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의 아주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특정 집단에 대해서 과도하게 단순화하고 일반화된 생각인데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런 고정관념이 그냥 생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종종 실제적인 어떤 편견이나 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엘리자베스 같은 생각이 채용 시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네, 자료를 보면 만약에 채용 담당자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좀 비슷한 가치관을 가졌다면 지원자의 능력과는 별개로 그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 배경을 평가잣대로 삼을 위험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지원자를 보면서 가정 환경 때문에 좀 부정적이거나 의심이 많을 수 있겠다. 이렇게 넘겨짚거나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반대로 또 유복한 환경의 지원자는 가정교육 잘 받아서 긍정적이겠지? 이렇게 지레짐작하는 식이죠. 당연히 이런 접근은 공정한 평가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다면 당신이 이력서를 쓸 때 이런 보이지 않는 편견의 반응성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여기서 자료가 좀 의외의 조언을 하더라고요. 어떤 조언이죠? 개인적인 배경, 특히 그 가정 환경에 대한 언급은 최소화하라는 거예요. 오히려요? 네,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좀 강점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경험. 네네. 이런 서사가 오히려 부정적인 선입견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해요.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같은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경험이 긍정적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료에서는 단순히 배경을 숨기는 걸 넘어서 이력서 자체를 철저히 객관적인 정보, 그리고 당신의 검증된 역량 중심으로 구성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정보와 역량. 네. 주목해야 할 항목들은 이제 최종 학력, 전공, 경력 같은 것들, 뭐 회사, 직무, 기간,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요. 또 수상 내역이나 어학 능력 같은 것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지원하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신의 지식, 기술, 태도, 이른바 KSA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KSA요? 네, 이 KSA야말로 당신이 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성과를 기술할 때도 그냥 고객 만족도 향상 이렇게 쓰는 대신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는지 이렇게 명확히 밝히는 것이 당신의 KSA를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역할, 결과.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이런 개인적 편견 외에도 자료에서는 좀 더 넓은 사회적 맥락, 특히 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도 잠시 짚어보는데요. 사회적 분위기 말씀이시군요. 네. 과거에는 졸부라는 말이 약간 부정한 부를 견지하는 의미로 쓰였다면 요즘은 좀 그 경계가 흐려지고 오히려 가난에 대한 혐오나 조롱이 나타나는 분위기 또 감지된다. 이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죠.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자료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채용 과정에서의 배경에 대한 편견을 알게 모르게 좀 강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오늘 분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지 오웰 소설 속 인물의 편견처럼 우리 사회와 또 채용 시장에도 여전히 출신 배경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시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네. 따라서 당신의 이력서는 어떤 강성에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검증된 역량이라는 좀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이력서에서 객관적인 성과나 정량화된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러졌을 수도 있는 어떤 강인함, 회복 탄력성,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 있잖아요. 아, 그런 내면적인 강점이요? 네,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귀중한 내면적 자질들,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할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정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네, 오늘 함께 고민해 볼 지점을 남겨주시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